네,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열심히 들여다보면 저기 지금 빨간 이렇게 색깔이 보이시죠? 저게 전부 온몸에 지금 피로 다 피칠이 돼 있는 거예요. 폭행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리고는 이 폭행을 한 이제 그 아이들은 대다수가 여자 아이들로 구성된 가해자들이었고요. 다수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소년법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고 지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되어 보호관찰소만 방문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소년원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니겠는가 이거를 이제 선배한테 조언을 구하듯이 서로 간에 이제 물어본 내용이 지금 이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폭행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 저렇게 출혈을 할 때까지 폭행을 잔인하게 하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내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딜 들어간다는 얘기냐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뭔지는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 소년법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소년원은 가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소년원을 가고 나서도 지금 이런 일을 또 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종류의 그런 논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비슷한 사건 중에 강릉에서도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폭력 동영상을 어디다가 이제 웹하드가 워낙 아무거나 막 올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어디다가는 이제 올렸겠죠. SNS에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얘네들이 나눈 얘기가 더 걸작인 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얼굴을 알아볼 거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페북 스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이라는 게 오프라인에서의 범죄가 전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학교폭력이라 그러면 뭐 소위 이제 일진이라고들 하죠. 그런 이제 학교에서 짱 먹는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집단적으로 이제 폭행하거나 이래서 길을 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제재하는 법률이 생겼죠. 그래서 학교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감지될 수 있는 폭력은 줄어드는 대신에 문제는 그렇게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그런 그 뭐 어떻게 보면 심정, 그 본질, 문화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마구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빵 셔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어떤 애 하나를 찍어가지고 온 그 아이를 따돌리는 아이들이 다 걔한테 가서 매점 가서 쉬는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때 이제 매점까지 뭐하고 뛰어가서 빵 사와 이러는 뭐 빵 안 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구 쥐어 박히든지 뭐 따돌림 당하든지 여러 가지 보복이 있겠죠. 그 빵 셔틀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찍어가지고서는 SNS상에서 막 욕을 막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거를 아이들끼리는 땡하라고 한답니다. 때를 지어서 카톡방에서 따돌림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땡하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머지 아이들이 휘리릭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 아동만 놔두고 피해 아이만 놔두고 그거를 방을 폭파시킨다 그래가지고 방폭이라고 또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프티콘을 내놔라. 네가 그거를 우리에게 모두 넘겨라 하는 그런 기프트콘 이제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이제 따돌림 현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의 뭐 청소년기에는 보통 나쁜 일을 집단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과 비슷한 관악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집단 폭행 사건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뚝엔 온통 시뻘건 멍이 들었습니다. 다리와 등엔 무언가에 긁힌 상처까지 있습니다. 이틀간 중고등학생 8명에게 폭행을 당한 여고생 A양은 잘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달 26일 친하게 지내던 무리와 사이가 틀어지자 관계 회복을 위해 이들을 노래방에서 만났다가 느닷없이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A양 측은 다음날 새벽까지 주먹에 강모까지 동원한 폭행이 이어졌고 성적 가혹행위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보신 저 이제 그
뉴스 영상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저 가해자들이 너무나 악마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잖아요. 그죠? 지금 뭐 상해가 남은 그 흔적들도 너무나 끔찍하게 짝이 없고 심지어는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이 피해 여학생한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안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몰려다니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다수가 가출과 비행을 일삼던 아이들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 유감이 있던 아이를 이제 폭행을 하기 위해서 SNS 상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언니 때리러 갈 사람. 사실은 이게 서울 전역에 있는 심지어는 경기도에 있는 애들까지 전부 다 그걸 보고 언니를 때리러 갈 의지가 있는 여자아이들은 전부 다 달라붙어서 지금 저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 사건을 보면 부산 사건이나 강릉 사건이나 관악산 사건이나 전부 여자애들이 피해자 여자애들 물론 뭐 가해자 중에 남자도 좀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자애들이 다수고 그리고는 또 피해 여중생이나 뭐 여고생을 때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요. 뭐 가혹행위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성적 가혹행위도 심지어는 마구 뭐 겁없이 하는 그런 아이들이고 또 이들이 대화한 내용을 보면 소년을 가는 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아이들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소년법을 정말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차라리 소년법 같이 아이들을 보호 처분하는 걸로 처분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냥 엄중 처벌해서 그냥 교도소로 보내버리는 게 그래야 매운맛을 보고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연령에 따라 가지고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느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범법 소년이라고 나누는 건 당연히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법 소년이죠.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연령이 있고 처벌을 안 하는 연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0살부터 공식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은 아니고 아이들을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나이가 꽤 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좀 성숙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나이는 우리나라는 만 1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만 10세 이상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는 그보다 어리면은 방도가 없는 거죠. 부모한테 돌려보내는 수밖에는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14살 넘는 애들은 범죄 소년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 소년이거든요. 우리 둘 다 14살도 아니고 13살. 우리나라처럼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는 나라는 참고로 일본이나 독일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14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미국처럼 또는 영국처럼 좀 나이 어린 촉법 소년들도 엄중 처벌을 하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종류의 이제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의 처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의 그 위탁하는 제도다. 결국 귀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라는 걸 받아요. 보호관찰소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 3호 처분은 봉사기관 가가지고 사회봉사를 해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한 부분을 반성해라. 이런 처분입니다. 그리고는 6호
6호가 오늘날은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6호가 뭐냐면 요즘은 가정이 다 해체된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이 계셔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1, 2, 3호를 줬을 때 집으로 어차피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 안 계시면 누군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길거리에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호 처분기관으로 가라 해가지고 보내는 데가 아동복지시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이제 그 위탁시설에서는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 중에 가정 환경이 너무 열악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수용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비행 청소년도 같이 데려다가 이제 보호를 하는 게 6호 시설들이에요. 자, 이 10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집단 폭행하고 뭐 절도하고 또는 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선도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거죠.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소년사법체제의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좀 더 엄벌에 처하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네 분 해보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벌주의? 아니요. 엄벌보다는 법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개도, 개선, 뭐 이런 네, 선도의 목적이라면 네. 그 세대에 맞춤 형식의 법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저는 좀 많이 반대인데요. 저는 법원 판결이 뭐 14세 미만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뭐 집에서 지내거나 청소년 어디에 가서 해라 이런 법이 내려질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지금은 어리니까 풀어줄 테니 나중에 커서 더 큰 죄를 지어서 와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잠재적인 범죄자를 더 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다른 나라처럼 초반부터 엄청 세게 해서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범죄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 엄청 강화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돼서 아예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10살부터 14살짜리들도 엄청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럼요. 네. 다 성인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란다. 어린 척. 네. 저도 한국에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세사 버릇 여든 살까지 가면 다행이지. 여든까지 가면. 여든 된다고. 그 지금 그 소년법 그 자기 특권이 된 거라고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나 지금 10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된 생각이어서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둥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들에도 이제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사건들처럼 좀 잘 알고 그걸 악용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김지민 씨에게. 네네. 김지민 씨는 엄벌에 처하라. 어려도 무엇인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네. 그럼 처벌을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할까요? 형사처벌을 하되 뭐 어른들한테 적용되는 초범에 대한 그런 처벌이 있잖아요. 아, 어른들처럼 네, 교도소로 보내라.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뭐 아까 저는 뭐 10호가 다 2년 정도 되잖아요. 그것도 저는 좀 짧게 생각하거든요. 소년원을 보내는 게 네. 2년으로는 부족하다. 네. 뭐 아니면 교도소로 보내라. 그렇죠, 똑같이. 교도소를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교도소에 많이 잘 돌봐줄까요? 어린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린이 교도소 따로 있지 않을까요? 아니 따로 있는데 그래도 어른 범죄자들이 있으니까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라고 14살짜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니 14살짜리 애들끼리 있는 그 청소년 그 있잖아요. 아. 보호소. 그런 데 가면은 그냥 자기들끼리도 뭐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공유할 것 같고 왠지 어린 나이에 차라리 어른들하고 섞어놔라. 네,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아라. 네. 너무 심했나? 아, 이게 참 생각보다 답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의 해안이 모여야지 이게 사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어른교도소는 어른교도소죠.
살인범도 있고 뭐 성매매 업소 운영하시던 분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뭐 각종 평생 전과가 누적된 10번 이상 전과가 있는 사람 만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14살짜리들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좀 그러네요. 네, 그것도 좀 그렇죠. 아니 왜 네. 우리 중고등학교 붙어 있는 학교 보면은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되게 무서워서 뭐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건물이라도 좀 따로 해서 형량이나 이런 아, 적용되는 교도소를 새로 지어라. 아우 그것도 좀 그러네요. 뭐 여러 가지, 가만히 있을게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제 유발이 되죠. 네, 그래서 어렵네. 지금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거 대안이 분명했으면 그러면은 뭐 금방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개정을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사실 있는 거고 그 개정을 못하는 데는 이 아이들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그냥 엄벌을 하면 되는데 다 알고 잘못을 저지르니까. 근데 이 10살에서 14살짜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도대체가 철이라는 게 있었는지 빨가벗고 밖에 쫓겨나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사실 모르고 엄마가 옷 벗고 나가 그런다고 옷을 막 벗어놓고 뛰쳐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은 아이들은 위험에 대한 예감을 하지 못하는데 과연 무조건 엄벌을 처하는 게 옳을까? 이 대목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